야당 도와주기 누나. 이 학령이라는. 네, 말 많은 정치, 그 말에서 전국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4.19 핵심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이영일 전 의원, 그리고 언론에서 전국의 조정자로 최재욱 전 장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TV 논평 말대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댓글 트위터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고 하는 거를 국민이 누가 믿겠냐? 자, 박지원 의원. 자, 불법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정말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한나라 대통령 선거를 추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 공방 지금 2라운드가 절정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진짜 추잡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게 맞습니까? 뭐 야당들은 그런 주장 등이 하지요. 그러나 뭐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 인터넷 공간, 트위터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 문제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증거를 보기에는 사실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인터넷을 선거의 무기로 이용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친노 세력입니다. 아, 네. 그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김대엽 사건을 확장해가지고 이회창 씨를 떨어뜨렸고, 또 그걸 이용해서 친노가 당권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정치에 활용하는 데서는 도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친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인터넷 공간은 친노 세력, 민주당, 촛불 세력들이 전부 뭉쳤기 때문에 대선 공간은 이미 야당에 있어 선전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 날 하룻밤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있던 그날 밤에 네. 한꺼번에 올라온 게 84만 건의 트위터예요.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국정원이 했다는 네. 5만여 건의 트위터라는 것은 네. 그것에 비교해 보면은 조적지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가끔 하나씩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네이버의 아고라나 네. 프레시안 네. 또 뭡니까 뉴 데일리 또는 그 오마이뉴스 네. 거기에다가 또 각 신문의 인터넷판 여기에 올라오는 댓글 또는 트위터 이게 수십만 건이고 아마 대선 정기간 동안에 올라왔던 것을 전부 합치면 약 1억 2천만 건이라고 그래요. 어이구. 거기에서 뭐 5만 건 정도 뭐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은 조적지열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고 조작 뭐 추잡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추잡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트위터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말을 가려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네. 많기 때문에 예. 가끔 추잡한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정원이 이번에 대선에 개입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친노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벽을 결국은 민주당과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진당의 연대 세력이 네. 이 벽을 깨지 못해서 선거에 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 야당이 해볼 만한 주장이지만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네. 소위 그 트위터 글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 네. 생각을 해보죠. 예.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 뭐 다름 아니다고 하고, 김혜선 새누리당 의원 쓰레기 같은 글 읽고 박 후보에 투표한 사람이 있겠느냐. 아유, 굉장히 공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트위터 글이 5만 건이다. 아유, 주목을 끄는데, 네. 이게 끼리끼리 보고 한 명 올리면 수백 명 돌리고 또 이것저것 보고 올리고 하면 금방 수만 건이 되는, 그래서 과장된 점은 과연 없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5만 건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소설가 이회수 씨 아시죠? 네. 150만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한번 리트윗 해버리면은 그 한 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그 5만이라는 건 형편없는 숫자인데 네.
또 이것을 이제 SNS 공간을 거의 젊은 사람들, 네. 친야적인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번 대선 막바지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이게 전부 다 막 SNS를 젊은 사람이 다 차지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표차가 더 났을 텐데 그게 국정원 이 댓글 사건이 나는 바람에 이만치 줄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압승할 것을 갖다 덜 압승한 측면이 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 그런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자꾸 이게 부정선거로 몰아가는데 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각 당의 좀 입장을 좀 보면요. 일단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좀 했던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자,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기별로 이슈를 골라서 조작했다. 명백한 부정선거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정말 이 의원님, 아까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김한길 대표 말대로 이번 사건을 보고 정말 국민들이 영원히 속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링컨 대통령의 다른 경우에 써야 할 말을 이번 김한길 대표가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면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대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면 함석헌 선생의 말은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의 주장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은 트위터 공간을 야당 세력이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전부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진당과 민주당의 연합 세력이 트위터를 이용했고, 네. 거기에 또 가세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 선거 개입팀이 네. 거기에 가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누리당은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요한 지지 세력은 50대, 60대인데 이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 끼어들 여지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공작을 방치할 수 없어서 국정원에 대공 심의전단들이 편성되어 가지고 네. 기껏 해봤자 한 20, 30명이 월급 먹기 미안하니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적이라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댓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가 국정원의 대선 때문에 뒤집힌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인용하는 것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어요. 네. 이게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음모, 조직적인 부정선거란 주장은 동의를 안 할지라도 아무튼 한 건이라도 개입한 거 있으면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시선이 정보기관이 사실 있기 있거든요. 풀고 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공 심리전단이 활동할 때 그 사람들이 몇만 건을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공 심리전 목적에 타당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심리전 요원 가운데는 통진당과 제휴한 친노 세력 후보가 마치 종북 세력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맞는 댓글을 달다 보니 네. 그러한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국정원 자체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대공심전 차원에서 네. 북한의 선거 공간 침투를 인터넷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 또 차단하는 것, 그건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글로 밑밥을 이렇게 놓으면은 물고 들어온대요. 사이버전에서. 그러면 그걸 IP 같은 거 찾아서 길을 찾고 이제 심리전 대응 공작을 한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트집 잡힐 일 정치적인 거를 해서 문제를 사는 건 피했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좀 금을 잘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그런 것도 피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게 문제되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느냐, 그 기관이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개인이 뭐 퇴근 이후에 시간에 뭘 한다든가 조직적이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예. 자연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뭐 검사들은 또는 검찰청 직원들은
뭐 트윗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가령 선거에 관련된 걸 하더라도 네. 내가 무슨 검사인데 공문을 칭하면서 하면 이건 불법이지만은 그대로 올리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또 그러네. 그럼 인간이 하는 것인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받아서 한다면 안 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선거 기간도 끝났고 선거 기간에는 또 문제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종북 욕할 사람은 공무원이라도 욕을 하세요. 공무원이라고 종북 욕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론 자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네, 하긴, 여러분 저 종북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긴-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긴 뭐 이렇게 뭐 선거 게임 나서는 쪽은 오히려 더 활성화된 거는 종북 세력들이 더 하면 했다. 물론이죠. 어마어마하다는 이번에 얘기죠. 이게 조직적으로 안 됐다는 증거는요. 예. 김혜선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글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글들이다. 예, 이게 아까 대선에 그랬죠.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전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주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글을 옮기라 하는데 이렇게 저열한 저질의 글들이에요. 무슨 주구는 누구냐 뭐 이런 거 네. 뭐 박근혜 미소는 밝고 뭐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심을 줄 게 아닙니다. 그래요. 진작으로 하려면 이런 저질의 글이 아니라 이런 식의 제가 가는 의도적으로 국정원장이라면은 네. 이렇게 합니다. 댓글을 달되 이래 달아라. 노무현 대통령 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만든 네. 그 대화록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이거 없어지게 돼 있는데 네. 김장수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말았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려놔야 표심을 움직이지. 네. 뭐 온갖 쌍욕 해가지고 표심이 움직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일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정원장 주제로 조직적으로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글이. 오히려 쓰레기 같은 글이기 그러겠어요. 때문에 조직적으로 안 한 아니, 것이다. 그럼 국정원이라는 직장이 어떤 데인 거 압니까? 그 연속부에 나왔지만은 네. 국정원 시험에 합격하면 7급입니다. 다른 데로서는 9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고급 직원들이 모인답니다. 고급 아니, 직원들이 그래도 모인 데서 그런 이런 글들이- 저열한 예. 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글들이 잘 먹히니까 인터넷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또 생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적어도 지금 트위터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약간의 지식층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설득시켜야지 쌍욕을 한다고 표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정치판으로 가면 또 그렇죠. 얘기가 마구 나오는데 네. 보시면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죠. 대선 끝난 지 10달 됐는데 네. 아직도 야. 패배망령을 벗어나지 못한 목매지간. 무슨 뜻이냐. 자면서 꿈꾸는 시간이랑 마찬가지다. 네. 또 전병헌 원내대표 유례없는 선거 부정 사건 아니냐. 참.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민주당이 정말 목매지간에 목매- 빠진 건가요? 아니면 부정선거를 민주당이 좀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건가요? 목매지간이라는 것은 자면서 꿈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은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위원들 손목시계는 지금 멈춰서 있어요. 고장났어요. 2012년 12월 19일부로 멈춰 있습니다. 자꾸 그 시간에 전부터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공직선,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선거 또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내내 끌면은 그 선거 소송을 갖다가 5년 임기 내에 계속 하면 이게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이 있는 사람은 한 달 내로 모든 당원이나 뭐나 총력을 기울여서 부정을 찾든지 어떻게 찾든지 한 달 내로 끝내라. 한 달 이후에 대선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는 것은 이 법 정신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은 비법 법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빨리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 내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이 소송을 접수하면은 아무 다른 것 우선해서 6개월 내에 이걸 처리 완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지금 1월 19일에 1월 18일이 선거날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트위터에 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하라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선 무효 소송을 안 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실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처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180대 벌써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부터 이 대선이 잘 된지 못 된지를 따진다는 것은 네. 이걸 법정신이 없는 겁니다. 시대가 멈춰버렸다. 논란은 네.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 예.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글 네. 쓴 게 또 폭로돼서 논란을 더하는데 야, 정의당 정말 나왔어요? 이지한 예. 부대변인, 이른바 뭐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까지 나온 3쿠션 정치 공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공범이다. 몸통 밝혀야 한다. 이게 누구죠, 몸통이? 네.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지금 사이버 사령부 정치글의 경우에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라고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셀프 조사 못 믿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속 이 몸통을 계속해서 찾겠다는 건데 의원님 이 몸통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몸통을 야당이 말하는 몸통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몸통을 찾아도 대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문제니까. 아마 지금 야당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정치적으로 괴롭힐까 거기에 목표가 있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선거 때 물밑 공작을 했고 네. 또는 뭐 국방부를 거기에 끼워 넣고 또는 보훈처를 넣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밝히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 이미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아무리 떠들고 나와도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일단 대선 불복 투쟁을 한번 쟁점으로 만들고 변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더울 때 지금 뭡니까 장외 투쟁했고 지금 뭐 노숙 투쟁하고 별짓 해가면서 지금까지 결국 민주당의 목적은 네. 대선 불복으로 국론을 몰고 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내려는데 거기에 간혹이 국정원이다 뭐 사이버다 그런 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네. 만들지만은 지금 국민의 관심은 몸통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민생을 개혁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울부짖음이고 부르짖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몸통 나는 볼 때 야당이 진짜 불통 독선 정권이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통 독선의 정치요. 나는 그 정부가 불통 독선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야당이 외면하는 것. 이거야말로 불통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 근데 뭐 충고해주고 싶네요. 민주당도 역시나 속사정이 복잡하다 네. 보니 국면 전환을 해볼까 하는데 또 터지니까 끌려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5개항 요구를 지금 냈어요. 보시면은요. 국정원장, 법무장관, 보훈처장 해임, 조영건 중앙지검장 사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 했던 윤석열 검사 복귀하고 수사권 보장해라. 거기다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돈 받은 적 없다. 시키지도 네, 않는 일이다. 그렇죠. 잘랐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못 받을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명분을 쌓아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인가요? 뭐 그렇죠. 여기 지금 다른 장관급들 뭐 대통령 사과 요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새로 하나 추가된 것이 이제 중앙지검장 즉각 사퇴인데 어제 제가 이제 청문회 같은 거 쭉 보니까 네. 저 중앙지검장 네. 그 한 말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 검사 한 사람의 검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잘못하면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아주 맞으면 지청장 뭐 윤석열 지청장한테 네. 성심성의껏 참 지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항명을 당했지만은 그렇다고 항명당했다고 이 옳은 지휘를 한 수장이 해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뭐 대표나 뭐 원내대표 누가 항명하는 그 평당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대표를 사임합니까? 원내대표를 사임합니까? 그런 날라리 정당이 아닐 거고 이제 이런 모든 공세를 보면은 이런 공세가 야적인데 저는 이제 이 TV조선을 비롯한 모든 보도기관의 보도 논평을 보고 저도 쭉 봤습니다만 이게 저는 뭐 야당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자꾸 보고 있어요. 이 황금 펀치는 제외한다 합시다.
뭐냐면, 이 큰일 났구나, 뭐 어떻구나, 이거 여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네. 이걸 하나 봤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한테 이렇게 물었죠. 좌파 검사다, 친민주당이다 하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네. 윤석열 검사한테. 네, 네. 그 윤석열 지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이랬어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좌파 검사다, 그러니까 친민주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부인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가만 생각하면은 법무부에는 좌파다, 친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새누리다, 네. 친청와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걸 헤게모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그게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친보수입니다. 친보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괴이한 일이다 이게요. 유승열 판사의 박지원 의원에 대한 아무 답변을 안 한 것은 네. 이 괴이한 일이다.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친보수 검사라고 한다면 어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왜 항명하면서까지 네. 종북 규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견제를 하느냐. 이것은 예. 가령 보수 검사가 검찰청에 있다면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수 검사는 그 친좌파 검사도 적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이 댓글 그러니까 만약 종북 견제 종북 타도 댓글을 사람들을 이렇게 악착같이 길을 쓰고 수사를 하느냐. 네. 이게 무슨 공안적인 저희가 무슨 반공안적인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됩니다. 이때는. 근데 친보수 검사가 안 나온다면은 이제 지금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네. 수사권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안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나서서라도 이 자기들의 그 종북 규탄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계속 저지를 하는 네. 그 지지정강 같은 사람이 이게 공안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사를 하든지. 그럼 그거 좀 더 싸움이 더 커질 것 같긴 왜 한데. 보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당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친좌파, 친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펄펄 날아야 되느냐. 이게. 원래 우리 사회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보수층은 거예요. 항상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약간 우리 사회에 좀 모순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이걸 댓글 파동을 보면서 이제 참 국정원이 지금 이석기 사건 하는 거 하나 빼고 그것도 이석기 사건도 자기들의 자살골, 이석기 일당의 자살골입니다. 이석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게 국정원은 뭐 하는 데냐? 그럴 수는 있네요. 그래, 좌파를 단속하는데 댓글 그 몇 개 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댓글만 기대고 어떻게 빨갱이를 잡느냐 말이지, 댓글만으로. 아무런 일이, 지금 친좌파, 친북 단체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네. 지금 잡고 이걸 기소하고 뭐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댓글만 달고 앉았느냐? 자, 지금 그것도 댓글이라도 예. 그나마 안 다는 거나 낫지. 그러니까 그나마 이 댓글이라마 그냥 다는 거 이것을 못 잡아먹어서 야단지기는 이런 반국정원 행태는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힘을 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5개항을 요구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좀 나온 발언을 보면요. 자, 서른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이고. 대통령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아예 지금 이제 점점점 대놓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권의 정통성까지 지금 인정을 안 하겠다. 지금 점점점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쎄,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목적은 대선 불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쌓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러다 이번에 트위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전 국민이 축제 같은 기분에서 사상 최대의 공명선거라고 저부했던 대선 결과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역사상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은 36%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51.4%라는 전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입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댓글 몇 개를 발견했다고 해서 트위터 글 몇 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관권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만 역사의 시계를 1960년 3월 3일 부정선거 정도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민주당이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바꿉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대선 토론 댓글보다는 지금 민생이 얼마나 급해요. 네. 이 민생을 외면하고 계속 정치 공세로 지금 매일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국정감사 보세요. 참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질문 많이들 나옵니다. 저 뜻있는 토론도 나오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거, 국민에게 지적할 거 많은데 지금 그런 수많은 과제들을 전부 다 매스컴에서는 외면해버리고 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 투쟁으로만 국감의 포커스를 옮기는 것, 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엎겠다고 하는 야당의 모든 공세는 결국 생각하는 국민들의 초소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논평을 드리고 그러나 싶어요. 정치판보다도 네. 더 어떻게 보면 심란한 이른바 꼬락서니가 검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항명. 이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어요. 네, 보시면은 볼까요? 윤석열 지청장이죠.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검사장이 얘기했다. 검사장 모시고 수사를 끌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아끼는 후배가 이렇게 항명할 줄 몰랐다. 뭐 보고가 통보하면 보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조영건 지검장 직접 본인에 대해서 감찰을 요청하면서 배수진을 지금 친 상태인데, 자,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 정말 항명으로 보세요? 아니면 정말 외압에 맞선 소신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항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맞받아치면 나 어떻게 할 테냐. 어? 그러한 배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킨 항명 사태지. 네.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네. 그 검찰에서 지휘 통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나 막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의제기 절차가 다 있고 윤석열 지청장도 자기가 준칙 어겼다고 인정하거든요. 바로 감찰 과정에서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밝혀야지요.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규정을 모르는, 검찰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검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밤 10시 12시에 갔는지 모르지만 집에 찾아가서 맥주 마시면서 공소장 변경서는 안 내놓고 종이장 네. 2개로 내놓은 걸로 이렇게 억지로 시간을 맞춘 것은 지금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 검찰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게 21일이 국감이라는 것은 이건 국감 시작할 때 열흘 전부터 시간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딱 맞추자 보니까 결제도 어떻게든지 밤중에라도 받아야 되고 이래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어제 틀림없이 텔레비가 TV로 녹화하겠지. 네. 또는 최소한 생방송 하겠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야당이 계획적인- 검찰을 보고 정치 검찰이다 하는데 네. 요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참 아까 이영일 위원께서 맞춘 기획하고 네.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맘대로 수사였냐 아니면 제대로 보고했냐 사실 진술이 서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금 물고문이라는 약간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자 물고문을 해서라도 자백받으라고 지시할 때처럼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가비온 새누리당 의원은 야 윤석열 지청장 최동욱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고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톤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부당한 압력에 맞섰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 행동은 파장을 다 예상했을 텐데 네. 이분이
한상대 검찰총장 몰아낼 때 최동욱 씨 앞에 아주 돌격대장을 나섰었고 최동욱 스캔들에도 뭐 여러 가지 해서 여주지청장도 사실 최동욱 씨가 시켜서 계속 수사 맡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이분이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냐, 나아가 최동욱이 박아놓고 나간 대못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별팀장도 최동욱 총장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별팀장 임명해놓고 나서 뭐 그전부터도 이 최동욱 사단이겠지만은 이 특별팀원들을 갖다가 집에 불러서 집에 음식점에서도 아니고 네. 집에 불러서 뭐 밥을 내주고 그렇게 친밀했던 모양인데 네.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최동욱의 한을 풀자. 왜냐면 최동욱이가 이거 무슨 댓글 이걸 가지고 법무부하고 대치하고 하다가 이래 된 것이다 믿고 지금 이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최동욱이는 거짓말쟁이다, 혼의 자식을 둔 사람이다라는 걸로 그걸로만 치부를 할 판이니까 이제 내가 이 최 선배의 한을 한 풀어주는 거로서 호위무사의 역을 다하자. 이런 참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정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검찰. 자, 또 다른 또 말을 한번 보면요. 자, 정가변 새누리당 위원은 자, 조폭보다 못한 행태다. 시정 잡배보다 못한 항명과 학상이라고 그랬고, 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자, 검찰 수사 방해를 외압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해 외압을 했다. 자, 국정원 살리려고 검찰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검찰이 시정 잡배다. 또 뭐 국정원과 검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자, 검찰 그야말로 정말 정치 검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독립부기되고 있는데, 의원님, 그래서 이래서 정말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현재는 아마 거듭내야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검찰의 개혁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지금 현재 마치 검찰이 외압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압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네. FBI가 CIA를 네. 압수수색한 일이 있다는 말 나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FBI가 CIA 직원을 자기 소신대로 구속한다. 나 그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의 간부를 국정원장한테 통보 않고 검사가 자기 소신대로 잡아 가두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통진당의 대의투표나 과거에 그 정교조의 그 불법 집회나 네. 그럴 때 자기 소신 가지고 구속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원을 잡아들이는 데만 앞장서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은 뭐라 그러냐면은 국정원을 괴롭히는 검사는 자기네들 편이기 때문에 아주 옳은 사람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검찰로 몰아서는 이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정치적 시각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다워야 하는데, 이번에 국정원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검찰의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검찰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 정부 안에서 조속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법질서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사실 민주화라는 게 모두가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가 힘을 쓰는 거긴 한데, 이 정치판에 뭐 네. 검찰, 국정원 이게 자기네 마음대로인데 보시면요. 검찰이 청와대 직속의 내시부래요. 그 정치검찰. 이게 뭐 내시가 됐고, 김한길 대표 말을 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수사팀 검사. 이건 요번이 아니고 국정원 선거 개입에 수사 나설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시가 이게 됐다.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 내시가 됐다, 투사가 됐다 해요, 지금. 자, 보면 이제 NLL 대화로 수사할 때는 정치 검찰이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 자, 지금은 거대 권력과 맞서는 뭔가 정의의 사도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이 검찰이 그때 야당 입장에서는 자꾸만 그 검찰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검찰이 정치화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만든
제1주범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새누리당은 검찰에 대해서 무슨 뭐 얘기를 압력을 가한 것도 없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뭐 검찰을 정치화 시켰다 할 막 그런 깜냥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야당은 어떤 때는 이용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정치검찰이라고 했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정의의 사도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화 시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외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윤 검사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 한글 세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외압이란 외자는 그 바깥외자입니다. 바깥외. 자기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외압이 아니에요. 그저 지시고 지휘지. 네. 그런데 그 바깥외자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아니 이런 정도 실력 가지고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검찰이 이미 어제 국정원이 아니죠. 어제 국정감사를 보니까 그 정가범인이 그랬잖아요. 조폭보다 못하다. 네. 조폭보다 못하긴 하죠. 조폭 같으면은 그 선배 말을 그렇게 항명하는 게 일이 없습니다. 예. 네. 항명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져요. 우두머리한테. 네. 그런 의미에서 조폭보다 훨씬 못하죠. 그렇잖아요. 예. 참 그런 한심한 네. 이 한심한 일을 참 근데 이게 조폭의 일이 아니라 정치의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되살아나는 국정원 정치개별론 이게 장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김태윤 원내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길거리 패거리 정치 꼭 비행 청소년처럼 아이고. 툭하면 집에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비만길 대표는 자, 민주주의를 조롱당하고 무너져가는 상황을 절대 용납 못하겠다 하면서 장외 집회를 더 강도 높게 하겠다. 근데 이제 밝히고 아무튼 있습니다. 뭐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뭐 현실적으로 국정원 싫은 사람 여기다 모여라 소재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국정원 경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통진당 비롯해서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다 거리에 모이면 결국은 국가안보가 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종북을 하여튼 조사하고 종북 세력의 힘을 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이 결사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한국의 가령 국정원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 또는 한국의 보수성 검사가 이대로 야당에 대해서 온정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이 이 종북 척결을 방해한다. 네.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애국 세력이나 보수 세력은 가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제는 애국 세력도 보수 세력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북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막으니까. 네. 그게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남북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다면 우리 야당을 이제는 야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을 규제하려고 하는 예. 국정원을 자꾸 힘을 빼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안 가기를 왜 바라는데, 이렇게 예.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굳세게 지금까지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파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봐달라 이 전 국민들한테. 네. 이제 좌파적인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야당이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법이고 이런 규제해야 되고 그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제는 근데 NLL 우파적인 수사 시각을 알아야 결과 된다. 이게. 발표가 나오면 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달 말에 NLL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자, 뭐 대선 개입 공방에 지금 이제 여권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NLL 수사 결과가 딱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야당에서는 야, 또 음모론이다. 이걸로 국면 전환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NLL 관련해서도 또 약간 책임이 또 흐지부지하게 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에는 들어요. 김한길 대표가 말한 대로 거대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들의 집단이 검찰입니다. 바로 그 정의의 사도들이 NLL 대화록을 좀 분석해서 발표하면은 네.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정의의 예. 사도들이 발표한 것을 안 믿고 예. 정의의 사도들이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걸 또 짜맞추기다, 짜집기다, 왜곡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리 야당도 어떻게 한 입 갖고 두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압을 가하는 그런 권력의 신여라고 했다가 네. 이제는 정의의 사도라고 했는데 지금 권력의 신여론은 사라지고 네. 지금 정의의 사도론이 지금 부각됐잖아요. 네. 특히 윤 지청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의의 사도들이 발표하는 얘네들 대화록 분석 결과를 네. 양도 민주당이 정의의 사도들의 결정을 우리는 환영한다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렇지. 네. 선거가 끝나고 지금 10달째 대선 개입 공방인데 국민들 눈에는 검찰의 분란도 한심하지만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무능과 혼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는 이럴 때 그냥 손 놓고 이러고 또 있는 게 맞아요?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국정원 도움 받은 일이 없고 국정에 부담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자꾸 국정원 관련시켜서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한글로 그걸로 지금도 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아, 야당의 입이 워낙 험하니까 그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네. 전번에 뭐 3자 대면인가 했다가 인기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데 끼어들면 또 내 인기 내려가겠다 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민생만 챙기는데 너무 정치권 너무 무서워서 외면하는 피하는 거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예. 참 이게 남기 어렵지만 막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어쩌녁에 술자리 옆 사람들 들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느냐 밝혀지겠지만 조직적으로 해도 이렇게 허술하다면 정말 국가안보가 위기 아니냐. 네. 혹시 뭘 모르는 사람이 시키니까 대충 해버린 사보타지면 나라 망할 꼴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